안녕하세요. 저는 A입니다. 38살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저는 B님입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C고요. 나이는 18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서 아직 검정고시를 안 봐서 최종 학력은 초졸입니다. 어릴 적 학급 회장을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잘 지냈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지 말란지만 골라서 한 문제였습니다.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막 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 빼트공 같은 새끼야 막 뒤에 서 있어. 그런데 친구들이 다 막 빼트공 새끼, 병신 새끼 막 이렇게 놀리는데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날로 이제 학교를 등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좀 더 나에 맞추어서 더 빨리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학교 다니기 싫으면 이제 안 다녀도 된다고 하셔서 안 나가게 됐어요. 수업도 재미없었고 중학교 때는 항상 모든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은 표정이 있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약간 그 교차되는 표정은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힘들었겠네. 친구들 부모님이 자퇴한 애랑 놀지 말라 해서 친한 친구들이랑 연락이 다 끊겨서 혼자 외톨이처럼 지냈는데 되게 가장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갈 형편이나 그런 게 안 돼가지고 딱 1년만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대학에 가지 못하고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이제 배달을 했거든요. 강남에서 이제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 늦게 왔다고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분이 저를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터지고 막 경찰도 부르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죽고 싶었고 너무 모욕적이었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평생 배달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책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김미경 강사님 아트 스피치 뭐 이런 책들도 읽으면서 강사가 되면은 여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영향력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평일에는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계속 그런 강의를 찾아다니고 책을 읽고 거의 한 2,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강의 이제 찾아다니는데도 한 6천만 원 이상 투자해가지고 계속 배우는데 재투자를 했어요. 버는 돈들을. 와, 대단하네. 강의할 때 항상 그래요. 나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섰던 거는 배움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저는 울산 북부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우정수 경사라고 하고요.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는 데는 이제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한 3개월 반 정도가 걸렸고 19회 경찰 시험을 합격을 해서 20살 8월에 임용이 됐고요. 수험생의 메카인 노량진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이뤘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검정고시를 안 볼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피자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그래도 검정고시는 봐야 된다 하면서 학원비도 이렇게 내주셨거든요. 주변의 요청들 때문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큰 기업체나 어떤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에는 항상 이제 학력 부분을 꼭 써야 되는데 고졸로 이렇게 쓰면은 좀 안 됐던 적들이 있었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그런 스스로 좀 후회하는 마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학 같은 거 안 나와도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강의 일을 하면서 그때 이력서를 썼었을 때 대학교 졸업장 없으신 분들은 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으니까.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조직 내에서도 뭐 대학교를 졸업했다 안 했다로 따로의 뭐 차별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서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그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 얘기했는데 왜 치고 싶냐고 물어보셔서 초졸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치고 싶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치지 말라고 이제는 초졸이 스펙이 될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아버지가 본인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애를 자유 영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제가 학교 그만뒀을 때 가장 친근한 친구가 와서 막 때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부러워해요. 강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대학교 나오지 않았는데. 제 그게 스펙이 고교 중퇴? 위에 겉모습만 사실 이제 보고서 대단하다 말씀해 주시지만 그 밑에서 계속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남을 그냥 까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저는 무시하는 편이에요. 학교를 자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무 교육을 제외한 다른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틀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 규칙에 맞추어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탈피를 해서 제가 밖으로 나와보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생각보다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소속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불안을 느껴서 제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게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돌아간다 해도 지금처럼 막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자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퇴 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도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입학과 자퇴가 똑같이 동급의 에너지라는 생각. 입학했어. 새로운 시작이지. 자퇴했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끝이 아니고. 회사도 들어갈 때 보면 우리 입사했어. 막 잘해보자. 근데 퇴사했어. 잘해보자. 그리고 퇴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퇴사도 잘해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야. 입사할 땐 잘해보자. 그러고 퇴사할 땐 그냥 살아.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자퇴해야 될 이유 뭐 20가지, 10가지 이렇게 쭉 써본 적이 있어요. 써보진 않았어. C님은 자퇴를 했던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5년간의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왜 자퇴했지에 대한 이유를 내 몸으로 말해줘야 된다. 아, 이거 하려고 자퇴했구나. 더 좋은 인생을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자유로우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결정이 완벽히 본인의 것이어야지 아버지 말을 듣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자식보다 똑똑한 부모는 없어요. 아버지 말보다 자기 말을 믿어야 돼. 충분히 혼자 생각하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야 돼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될까요? 그걸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자, 한번 또 따져보자. 아, 진짜 검정고시 보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 좋은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분한테 물어봅시다. 살면서 고졸, 대졸 뭐 등등 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거나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취업을 할 때 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했었을 때 신님이라면은 그 학력란을 쓸 때마다 조금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이 생겼을 때 그 꿈이 그 학교의 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못 이루게 될까봐. 거기서 아예 걸러지잖아. 네. 시험이라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세상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걸러낼 땐 시험밖엔 도리가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페이퍼로다가 시험 보는 것도 그냥 스킬 중에 하나야. 갖고 있으면 운전면허도 이거 봐야 돼. 부동산 중개도 이거 봐야 돼. A님처럼 다수가 나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몸으로 증명하는 거야.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큼씩 쌓아나가서 10년 쌓아나가서 되는 방법이 있고 지금 같은 방법이에요. 사회는 어떠냐면 운전을 잘하는 걸 남한테 검증시켜줘야 되지. 그 운전면허 자격증을 내놔? 그 사회는 어디든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원하는 분야가 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하는 모든 게 난 싹 싫어. 그럼 그런 직업은 싹 피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붙어서 인정받아야 돼. 저 이런 사람이에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무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런 쪽에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엄청 부지런해져야 돼. 처음에는 제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찾아가서 카페 같은 데서 하고 3시간 알려드리고 10,000원 받았어요. 커피도 사드리고 이렇게 작게 시작했어요. 저는 자퇴했냐 안 했냐 뭐 학력이 뭐냐 이거보다 학력을 채우는 실력이 있으면 학력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학력도 없는데 실력에도 노력을 안 해. 그건 뭐야? 중국어와 영어를 열심히 했대. 영어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일하면서 하고 딱 돼갖고 25살이 됐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너무 잘해. 근데 알고 봤더니 초졸이야. 그러면 그게 스펙이 되지. 어떻게 초졸 자체가 어떻게 스펙이 되냐.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18살까지 크느냐고 애썼어. 어린이로부터 어른 다르냐고 애썼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괜찮은 남자 돼야 되는 거야 이제는. 자녀분이 만약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은 선뜻 그만두라고. 네, 얘기할 수 둘이나 있어요. 그만뒀어요. 아, 둘 다. 학교를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학교보다 더 다 나은 대안은 있었어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걸 그만둔 거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을 일본에서 찾아서 노동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했고 100분의 1 밀어주는 데가 학교지. 그게 학교야.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나와 비슷한 부류의 경쟁자 혹은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학교 가면 적어도 스트레스라도 받잖아. 그게 공부 아니야? 쉽지가 않잖아. 경찰 공무원 그지? 그 최연소라며요. 19살에 붙었습니다. 네. 경찰 되고 싶지 않아? 어릴 적 꿈을 그렸던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복을 입고 수갑을 들고 범인을 잡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아, 나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좀 깨달았고
경찰 그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무조건 8월에 붙어서 12월에 경찰학교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자퇴를 제 신뢰로 사실 선택을 해서 아,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온전히 100%를 제 책임감으로 가지고 살아가기엔 15, 16, 17이 많은 나이는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어때? 경찰에 만족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일찍 시작한 거잖아, 딴 사람보다. 저 미성년자의 경찰학교 들어가서 성인 되고 나왔거든요. 그 자퇴를 했던 게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알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아까웠어? 저한테 집중을 못하니까. 아유, 내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나 학교를 못 다녀주겠네. 사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16, 17 이렇게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일찍 일었으니 혹시나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간 친구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커서 세상에 그런 생각까지 기특하다. 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38살이시고 회사 대표고 지금 강의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견이 느껴지거나 이런 게 있어요. 제안서를 보내라 하면 이제 강의를 안 가거든요, 지금은. 대학원 이상 하신 분만 강사로 초빙할 수 있습니다. 아웃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찾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훨씬 더 실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좀 한국 사회에서는 고정관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실력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더 먼저 오퍼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둘 중에서 한 사람 내가 나는 조유형이 맞아 택한다면 어느 쪽? 하나 둘. 저는 A님이죠. 그래요? 10년 동안 배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시고 변한 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고 제가 간 길을 사업 아이템으로 써서 그 A님처럼 강연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아직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은 없어요. 오늘 알면 내일 알고 내일 알면 모레 알고 그렇게 내가 안 세월이 10년 쌓이면 그걸 말로 하는 게 강의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루랑 싸워.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스케줄 쫙 짜서 움직여야 돼.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될지 몰라서 생각하다 10시 되고 점심 먹으면 1시 되고 친구 만나면 6시고 텔레비 보면 밤 11시고 휴대폰 보면 새벽 2시 그리고 자는 거야. 그래요 진짜. 그렇게 1년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새 자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다. 학교 가서도 알차게 못 보내면은 자기 손해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알차게 못 보내면 이건 진짜 더 소원해거든요.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 나이가 어리면 책임 안 져도 돼? 그런 게 어딨어. 7살도 자기 하루는 책임져야 되는데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난 자신 있어! 나는 나를 믿어! 이건 뻥이야. 내가 하루에 3시간 동안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지켜내야 돼. 그때부터 뭐가 생겨? 시작! 자식아, 나는 해내는구나. 난 괜찮은 인간이야. 난 뭐든지 해도 돼. 이게 어느 누구를 만나건 막 눈으로 입으로 다 뿜어져 나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고 싶으신 건 뭐세요? 꿈, 목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서 배우면 되겠다. 강사님들이랑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런 교육, 봉사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어요. 경찰관 되고 난 이후에도 부서가 너무 다양해서 배워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요. 퇴직 때까지 이걸 다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신났어. 생각보다 저를 어떻게 아시고 자퇴를 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 이야기를 쓴 뭐 책이라던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퇴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아.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점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자퇴형이고 지금 A님은 무슨 자퇴형일까? 제 거를 하고 싶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자립형 자퇴? 여긴 점프형 자퇴? 그러네. 이게 자퇴도 유형이 있다. 무슨 자퇴 할래요? 그럼 유형으로 따지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자퇴. 삐용. 속도를 내야 돼. 저랑은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자퇴를 한 거잖아요. 딱히 하는 거 없이 계획된 일 없이 그냥 하루를 허무하게 보냈었는데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졸이면 세상에서 낙오된 걸까요? A님? 낙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와닿았던 게 그 하루였거든요.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면은 나중엔 어떤 모습이 반드시 되더라고요. 그 나름의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그 미래를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 마음이 중요해서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진짜 나고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중졸이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걸 열심히 하면서 성공을 하면은 또 그건 나고자가 아닌 인생이 되니까. 대학원생 낙오자도 되게 많고요. 박사 낙오자도 많고요.
그리고 나이 70 나고자도 많고요. 뭐 많아요. 인생의 어느 부분이건 내가 잡고 내가 나답게 더 멋지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누구도 나고자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재는 잣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사람을 재는 잣대가 학력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지위라든지 사회에 끼치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지? 사랑이라든지. 집안에서는 사랑이 권력이잖아. 친한 게 권력이잖아. 애랑 친하면 되게 잘난 사람, 애랑 사이나 보면 바보 되잖아, 부모가.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예뻐, 저 사람 유명해,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커, 저 사람 진짜 겸손하셔, 저 사람 진짜 훌륭해, 사업은 진짜 잘해, 수완 좋아. 정말 그 사람을 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에 모든 걸 기대는 것도 문제. 그게 없다 그래서 나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몰입하는 게 맞는 거겠죠. 신님은 아직 어리지만 본격적으로 자기 길을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